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경필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294페이지부터 수업을 진행합니다. 오늘 해야 되는 분량이 수용률 일단 해야 되고, 부등률, 부하율, 그 다음에 변압경량.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교재 보면은 델타 결선이나 V 결선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 파트는 기기 쪽에서 이미 다 다뤘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시간이 없으면 좀 생략하고, 혹시 내가 그 부분을 듣고 싶다 그러면 제 기기 강의 변압기 결선 쪽 가보면은 델타 결선과 V 결선 비교된 부분 있을 거예요. 문제풀이까지 같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봐보시고. 자, 오늘 294페이지 수용률부터 한번 가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 변압경량 이 지금 4개 공식은 필기도 무조건 나오지만 실기는 더더욱 잘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의미 일단 알아야 돼. 의미가 뭔지. 두 번째가 무조건 공식 암기. 근데 공식을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무조건 외워야 된다. 자, 수용률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는데, 자, 또 수용률 밑에 보면은 수용률의 정의가 써져 있어요. 제가 밑줄을 교재에다 딱 그어놨으니까 그 그어진 부분만 여러분들 잘 신경 쓰시고, 수용률이란 수용 설비가 최대로 뭐하고 있다? 이용되고 있는 비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수용 설비가 최대로 이용되고 있다. 자, 수용 설비가 최대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야. 근데 여러분들 수용 설비 이렇게 나옵니다만, 그냥 부하 설비 이렇게 보셔도 돼요. 굳이 쓴 것 같은데,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일단 여기다가 공식을 먼저 적어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수용률의 공식은 알아야 되는데, 분모를 봐보면은 수용설비 용량의 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수용설비. 자, 용량의 합이다. 공부하실 때는 제가 단위를 항상 보라 그랬죠? 자, 기본 단위 킬로와트야. 자, 그래서 수용설비 용량의 합에 대한 분자는 뭐라 되어 있어요? 최대 수용전력. 자. 저는 이렇게 써보랍니다. 자, 최대 수용 전력의 뭐다? 자, 합. 자, 똑같이 킬로와트 쓰고, 자, 곱하기 100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 수용률이라고 하는 게, 자, 아까 수용 설비가 최대로 이용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수용 설비 용량이라고 써졌죠? 자, 설비 용량을 다른 말로, 그냥 부하 용량,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하 용량. 여러분들 부하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를 소비하는 것들이 부하죠. 그럼 여러분들 집에 가보면은 가전제품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전기를 소비하는 부하들이야. 그래서 집에 있는 부하 용량을 다 합해가지고 현재 최대로 수용하고 있는 전력이 얼마 정도 된가를 따져보라.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아까 수용률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수용 설비가 최대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다. 참고로 여러분들 앞으로 수용률을 계산할 때는 자, 수용가 하나만 생각합니다. 수용가 하나. 자, 수용가 한 개만. 자, 그러면 이쪽 제가 그림을 미리 그려놨는데,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제가 시간상 미리 그려놨어요. A라는 집이 있고 B라는 집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기 횡축에는 제가 하루를 잡아서 시간을 8시간씩 쪼개놨어요. 8시, 16시, 24시. 그 다음에 여기 봐보면은 자, A라는 집에서 가전제품을 다 합쳐봤더니 최대가 100kg야, 100kg. 그럼 앞으로 이 100kg가 자, 아까 우리가 저쪽에서 얘기했던 자, 수용설비 자, 용량의 뭐다? 자, 합이 되는 거야. A라는 집의 설비를 다 합했을 때 총 얼마다? 100kg.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루를 갖다가 지내면서 우리가 전력을 쓰는 게 항상 일정합니까? 시간대별로 다릅니까? 시간대별로 달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 A라는 집에서 0시부터 8시는 20kW 쓰고 있죠. 자, 8시부터 16시는 60kW. 16시에서 24시는 자, 40kW야. 그럼 하루 중에서 최대로 쓰고 있는 시간대가 어디예요? 0시부터 16시. 자, 얼마다? 이 60kW야.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A라는 집에 무슨 율을 구하라고 하면? 자, 수용률을 구하라고 하면, 자, 수용설비 용량의 합. 그러니까 가전제품을 싹 합한 용량 몇 킬로와트 중에서
100kW 중에서 현재 최대로 얼마를 쓰고 있냐? 최대 얼마 쓰고 있나요? 60kW. 자, 곱하기 100. 자, 그럼 전체 100 중에서 최대로 60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는, 자, 수용률은 현재 몇 프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60%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럼 여러분들 이 B라는 집도 수용률 구할 수 있죠? 자, 하루를 놓고 봤을 때 가전제품 싹 합한 용량 똑같이 몇 킬로예요? 자, 100kW야. 그 중에서 자, 최대로 쓰고 있는 시간대가 몇입니까? 여기는 30, 50, 80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여기 80이 자, 최대로 전력을 쓰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전체 100 중에서 얼마다? 80kW. 자, 곱하기 100. 자, 80%. 그럼 A라는 집의 수용률은 현재 최대로 60% 쓰고 있고, 자, 여기는 전체 중에서 80% 쓰고 있다. 수용률의 정의가 대략 뭔지는 알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수용률을 계산할 때는 각각의 집에 수용가 하나당 값을 이렇게 뽑아주는 거니까, 자, 앞으로 수용률은 한 개의 수용가하고 관련된다. 이렇게 봐보도록 하시고, 수용률 일단 공식 외웁니다.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전체 100kW 중에서 100kg 중에서 최대로 60 썼고 100kg 중에서 자 80을 썼는데 수용률이 100%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오늘 집에 가서 미친 척하고 가전제품 싹 꺼내서 한꺼번에 다 쓰지 않는 한은 어째요? 수용률이 100%가 나올 일이 없다. 그럼 곱하기 100을 안 하면 1보다 큰 값이겠어요? 적은 값이겠어요? 수용률은 무조건 1보다 어쩐다? 적은 값이다. 이거 반드시 명심을 일단 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다시 공식으로 가봅니다. 자, 일단 이 수용률은 자, 무엇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 그리고 반드시 식을 외우고 계시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분자를 봐보면은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값 구하려면은 이 값하고 이 값을 서로 어째요? 두 개 곱해버리면 되지, 곱해버리면. 그래서 이걸 길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설비 용량 이렇게 외우세요. 그럼 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만 곱해주면은 뭐 구할 수 있다?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자, 다음에 뒤에서 써먹습니다. 자, 최대 자, 수용 전력을 계산할 때는 설비 용량에다가 뭐만 곱한다? 수용률. 자, 설비 용량 곱하기 자, 수용률을 곱한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수용률의 의미가 뭐라고요? 수용 설비가 최대로 이용되고 있는 비율이야. 하루 중에서 최대로 얼마 쓰고 있냐, 이걸 백분율로 표현한 게 수용률이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제 두 번째, 부등률이 참 중요합니다. 부등률이. 자, 부등률의 의미를 잘 모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갑시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은 자, 부등률 밑에 보니까 한 6줄 정도의 개요가 써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읽어보기는 조금 시간이 좀 애매하고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거기다가 굵은 글씨로 밑줄 꺼서놨는데, 부등률의 의미 한번 봐보세요. 최대 전력의 발생 시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최대 전력의 발생 시각. 자, 최대 전력의 발생 시각 또는 발생 시기의 분산을 뭐한다? 나타내는 지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식을 먼저 써보고 갑시다. 여러분들 이 부등률을 봐보면은 자, 분모에 이렇게 써져 있어. 합성 최대 전력. 자, 그 다음 분자는 개개의 자,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다. 자, 합성 최대 전력도 킬로와트. 자,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도 뭐다? 자, 킬로와트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거, 부등률은 곱하기 100이 없어요, 시계가. 2차 가서 또 식 멋지게 써놓고 뒤에다 곱하기 100 해버리면은 자격증 날라가죠. 인생도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도 반드시 신경 쓰면서 가도록 하는데, 여기 잘 봐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합성한 최대 전력이야. 여기는 뭐라 돼 있어요? 최대 전력을 합한 거. 그러면 합성한 최대 전력이나 최대 전력을 합한 거라 비슷할 것 같죠? 전혀 내용 자체가 다르다. 좀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일단은 이 식을 이렇게 외우세요. 자, 분모를 보면 합성 최대 전력 할 때 합최 보입니까? 여기 최대 수용 전력의 합, 최합 이렇게 보이죠? 일단 문제를 하나는 맞아야 되니까 외우실 때는 합최분의 뭐다? 최합 이렇게라도 식을 외우고 계시.
자, 부동률은 앞으로 합체분의 뭐다? 최합. 자, 이렇게라도 외우고 계시면 문제 풀 때 합성 최대 전력 얼마, 그 다음에 최대 수용 전력의 합 얼마 이렇게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쩐다? 식이라도 외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 안 주어지게 되면 가로 안에 보입니까?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 얘야 얘, 얘나 같은 거죠. 무슨 용량이 나오겠어? 설비용량 나오고 수용률이 나오면 이 두 개를 곱해서 자, 항상 최합을 구하란다. 이것도 기억을 하고 계세요. 설비용량에다 뭐 곱한다? 수용률 곱해서 최합자리 넣는다. 이거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이 합체라고 하는 거는 뭔지를 좀 볼게요. 합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용률은 수용과 뭐라겠어요? 한 개에 해당하는 값이지만, 자, 부동률은 앞으로 2개 이상의 수용가야. 자, 2개 이상의 수용가와 자, 연관된 건데,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거 봐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변압기가 있죠, 변압기. 자, 이 변압기가 하나 있는데, 이 변압기 한 대가, 자, A라는 집만 공급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달질 않을 거예요. 자, B라는 집도 어째야 돼? 자, 공급을 할 거란 이야기야. 그럼 A라는 집 공급하고 B라는 집 공급할 때 같은 시간대에 공급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라. 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그림 봐보세요, 이 그림. 자, 오늘 카메라맨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총 감독은 지금 지켜보고 있고, 지금 서브가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이 되지요. 여차하면 또 욕 먹고. 자, 이렇게 합시다. 아까 제가 A라는 집에 하루를 놓고 보면은 20km, 60km, 40km. B라는 집은 어째요? 30, 50, 80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시간대 0시에서 8시 봐보세요. 얼마를 공급해줘야 돼, 변압기는? 20을 공급해야 되고, 똑같은 시간대, 자, B라는 집은 변압기가 얼마다? 30을 공급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이 그림에서 이 말이죠. 자, 0시부터 8시에 여기를 몇 킬로? 자, 20kW 공급할 때 똑같은 시간대라면 얼마 공급해야 돼? 30kW. 그럼 변압기가 공급해야 되는 0시부터 8시 합이 얼마입니까? 두 개를 합해서 공급해줘야 되니까 50은 공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그래프에다가, 자, 이거 봐보세요. 이 그래프가 한꺼번에 보이게. 자, 그러면은 0시부터 8시는 20하고 변압기가 30을 공급해야 되니까 50을 공급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시간대는 60 공급할 때 여기는 얼마 해야 돼요? 50을 해줘야 돼. 그럼 110을 공급을 해줘야 돼. 마지막 시간대 40 공급하면 여기 얼마입니까? 80을 공급해야 되니까 120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봐보니까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뭡니까? B라는 이야기는 A도 공급해주고 B라는 집도 공급했을 때 합한값을 말한 거니까 이건 누구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 변압기 입장에서 보는 거야. 변압기 입장에서. 자, 그럼 다시 저쪽으로 가서 앵글 잡기가 한계가 있죠.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그냥 편하게 여기 합성 최대 전력. 자, 합체의 의미가 뭐냐면 자,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변압기 입장에서, 자, 변압기 입장에서, 자, 중요한 말이 같은 시간대야. 같은 시간대. 자, 같은 시간대에 자, 공급한 전력의 자, 최대 합이다. 최대 합. 그러니까 변압기 입장에서 A라는 집도 공급하고 B라는 집도 공급했을 때 같은 시간대별로 공급한 전력을 합한 것 중에 뭐다? 최대 합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에서 누구 말할까요? 아까 이 마지막 그래프가 변압기 입장에서 공급한 전력이라고 했지. 그럼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여기죠. 여기 120kW. 여기가 앞으로 뭐가 된다? 자, 합성 최대 전력 합체가 되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자,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다가 써볼게요. 그러면 자, 부동률을 구하라고 하면은 자, 합체 방금 얼마입니까? 자, 120이야. 120. 그 다음에 지금 이 분자를 봐보면은 개개의 최합이라고 돼 있어. 개개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이다. 그럼 여기서 개개란 말은 누구겠어요? A라는 집 아니면 B라는 집을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집에 썼던 최대 전력하고 B라는 집에 썼던 최대 전력을 합한 값이 분자에 뭐가 돼? 최합이 된다. 그럼 아까 여러분들 A라는 집은 최대가 60, B라는 집은 80이야. 그럼 여기는 자, 60 플러스 얼마다? 80 이렇게 가야 되겠죠. 부동률 구할 수는 있겠죠.
근데 항상 부등률을 구해보면은 같은 시간대 공급한 합체보다는 반드시 분자가 더 크게 나옵니다. 결과가. 이 값이 반드시 무엇보다 1보다 크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제가 아까 수용률은 1보다 어쩐다? 작다. 부등률은 1보다는 무조건 크게 나온다. 그 결과가.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책에 294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식은 지금 설명을 들었고 295페이지에 가보면은 부등률 정리를 박스에다 담아놨는데 그 1번의 그 값이 항상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이거 반드시 명심을 하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합성 최대 전력은 곧 변압 경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봐보세요. 지금 이 분모에 들어와 있는 합성 최대 전력이, 자, 누가 돼야 된다? 변압기 용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 그림 봐봐요. 아까 우리가 같은 시간대 변압기, 자, A라는 집은 20 공급하고, 자, B라는 집 얼마야? 30을 공급해. 그럼 얼마만 공급하면 돼요? 50만 있으면 돼. 변압 용량이. 근데 그 다음 시간대 얼마입니까? 60에다가 50을 합하면은 변압 용량이 110은 돼야 되네. 그 다음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40에다가 80을 하려면 120은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이 세 개 중에서 이 변압 용량을 결정할 때 누구로 결정을 해줘야 돼요? 당연히 가장 큰 120. 얘가 아까 합체야, 합체. 120으로 공급해야 되죠. 자, 50으로 공급해버리면 어떻게 돼? 50으로 변압 용량을 결정해버리면 그 다음 시간대나 그 다음 시간대 부하가 더 늘어났죠. 공급 못하죠. 그럼 얼마로 해야 돼? 120으로 해야지. 그러면 최대로 많이 걸릴 때도 공급하지만 120보다 적게 걸릴 때도 충분히 어쩐다? 공급한다. 이런 결론이 나네. 그래서 자, 앞으로 이 합성 최대 전력이 자, 곧 누구다? 자, 변압기 용량이 된다. 이거 일단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따 뒤에 가서 맨 마지막에 변압기 용량 구하라는 식을 배울 거야. 여기서 구해야죠. 여기에서. 누구를 구하라는 이야기요? 합체를 구하라 이 말이야. 합체. 그래서 시험 볼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야, 변압 용량 구해. 이러면 또 알아먹고 합체 구해 그러면은 못 알아먹고 이러지 말고 변압 용량이나 합체나 서로 어쩐다? 같다. 이거 반드시 명심을 하고 계셔야 된다. 전 그런 이야기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자, 부등률의 의미를 좀 알아봅시다. 그럼 부등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봐보세요. A라는 집하고 현재 B라는 집하고 하루 중에서 최대 전력을 쓰는 시간대가 같나요? 다르나요? 다르죠. 자, A라는 집은 8시부터 16시가 최대 전력 쓰는 시간대. 자, 이 집은 16시에서 24시가 최대 전력 쓰는 시간대. 그럼 제가 수업할 때 한 번씩 물어본단 말이에요. 학생들한테. 야, 우리 집하고 그 앞 집하고 하루 중에서 최대 전력을 쓰는 시간대가 같을 확률이 높냐? 다를 확률이 높냐? 학생들 아무 생각 없어요. 같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같이 살아야지. 그냥 그래. 안 그러면 우리 집하고 그 앞집하고 하루 일정표를 짜야지. 야, 6시에 무조건 등하락해야 돼. 8시 되면 무조건 밥통 꽂아. 답이 안 나오죠. 왜? 우리 집하고 그 집하고 생활 패턴이 다른데 하루 중에서 최대 전력 쓰는 시간대가 같을 확률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아까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앞집하고 상의해서 같이 사세요. 그러면 최대 전력 쓰는 시간 같아지는 거 아니야. 자, 기본 어쩐다? 최대 전력 쓰는 시간대는 다를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럼 봐보세요. 그럼 최대 전력 쓰는 시간대가 자, 같아버리면 어떻게 돼? 같아. 자, 여기 시간대하고 여기 시간대가 바뀌었다고 가정해봐. 바뀌어. 자, 두 개가 바뀌었어. 그럼 1 부하곡선은 어떻게 돼요? 자, 20에다가 40에다가 60 이렇게 쓰겠죠? 그럼 자, 여기가 무슨 전력을 쓰는 시간대야? 최대 전력을 쓰는 시간대. 같아졌어. 이제 같아져. 그럼 변압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를 공급해야 되는 거 잘 봐보세요. 자, 여기 20이면 여기 얼마야? 30이니까 50 그대로 공급하면 되는데 그 다음 시간대는 빨간색이에요. 40인데 여기는 50이니까 얘가 얼마로 바뀐 거야? 90으로 현재 바뀌었죠. 중요한 건 그 다음 시간대가 중요해. 여기 얼마지? 60. 여기는 80. 아까 120이 얼마로 늘어나요? 140으로 늘어나게 돼 있다. 그럼 여기 아까 120이 누구였어요? 합체야. 합체가
커진다라는 이야기는 합체가 커져. 그럼 이걸 여기다 제가 말로 써볼게요. 자, 현재 자, 최대 전력을 자, 사용하는 자, 시간대가 지금 같아졌나요? 달라졌나요? 16시부터 24, 16시부터 24로 같아졌다. 자, 같으면 자, 제가 아까 누가 커진다 해서 얘기했어. 합체가 120에서 140으로 커진다. 자, 결론 누가 커진다? 합체가 커진다. 자, 그럼 다시 저쪽으로 갑니다. 방금 합체가 커진다겠어. 그럼 여러분들 이 분모에 있는 이 합체가 커져버리면 반비례해서 부동률은 어째야 돼요? 작아져야지. 자, 합체가 커지면 부동률 어쩐다? 작아진다. 자, 우리 오늘 카메라맨 힘듭니다. 자, 합체가 커지면 자, 부동률은 작아진다는 이야기야. 그럼 이제 다르게 쓸게요.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이제 같은 게 아니라 뭐 하면? 다르면 합체가 커질까요? 적어질까요? 140에서 120으로 다시 합체가 적어지겠지. 반비례하니까 부동률은 커지게 되겠지. 이해됐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부동률을 통해서 뭘 할 수가 있냐? 부동률을 통해서. 부동률이 크냐 작냐를 통해서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같은 시간대인지 어째? 다른 시간대인지를 알 수가 있다. 자, 다시 부동률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같은 시간대냐 다른 시간대냐. 그럼 같을 확률이 높다 다를 확률이 높다. 다를 확률이 높다. 오늘 뭐 유치원이니 여기가. 앞에 카메라에 다 따라하고 있네. 자, 다를 확률이 높아요. 다를 확률이. 부동률은 어쩐다? 커지는 거야. 커져.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 딱 정리하세요. 최대 전력 쓰는 시간대는 다를 확률이 높아서 부동률은 어쩐다? 커질 수밖에 없는 요소다라는, 커질 수밖에 없다. 자, 무엇보다 크다? 1보다 크다? 커질 수밖에 없다. 명심합니다. 작다 버려요. 부동률은 무조건 커지는 요소다. 커지는 요소. 자, 반드시 명심을 하시라. 지금 그런 이야기야. 그럼 여러분들 다시 교재로 가서 자, 295페이지 그 부동률 정리해서 1번. 부동률은 무엇보다 크다? 1보다 크다. 반드시 합성 최대 전력이 누구 용량이 된다? 변압 용량 된다.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제가 그 이야기 방금 한 거야.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같으면 부동률은 작아지고 시간대가 다르면 부동률은 커진다. 이렇게 써졌죠. 일반적으로 최대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대가 다를 확률이 높으므로 부동률은 어쩐다? 커진다. 이렇게 써져 있어. 이해되셨지? 자, 그 밑에 거. 자, 부동률은 기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기를 동시에 사용한단 말은 무슨 말이야? 같은 시간대에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이해됐나요? 그럼 같은 시간대에 사용하면 부동률 커져야 돼? 적어져야 돼? 작아져야지. 밑에 써졌네. 동시에 사용한다는 의미는 같은 시간대에 사용할 확률이 많다는 것으로 부동률은 어쩐다? 작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해하셨지? 자, 마지막 거. 부동률이 뭐 할수록? 클수록 설비 이용률이 크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봐보세요. 부동률이 뭐 할수록? 클수록 집에 있는 부하의 이용률이 어쩐다?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부동률이 크단 말은 최대 전력을 쓰는 시간대가 같은 시간대야, 다른 시간대야? 다른 시간대야. 막 정해진 시간에 많이 써버린 게 아니라 골고루 쓰고 있다는 얘기야. 다른 시간대에. 그만큼 설비를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네. 자, 앞으로 시험에서 2차 가서 나오면 부동률이 클수록 밑에 해석해놨어요. 같은 시간대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 고르게 사용됨을 의미하므로 설비 이용률은 크고 부하율도 향상된다. 이렇게 돼 있죠. 항상 부동률 어쩐다? 크다야. 자, 크다는 말은 뭔 말이요? 한 시간대에 집중된 게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 고루고루 잘 이용하고 있다. 이런 의미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고. 자, 부동률 아주 이해를 잘해야 돼요. 부동률. 아까 우리가 봤을 때 수용률은 뭐 별거 없는데 부동률은 좀만 신경 쓰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번 강의는 일단 부동률까지 마무리를 하고 바로 이제 부하율과 뭐예요? 변압 경량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